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국채 시장을 한번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포인트 하나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쪽에서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금융주부터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어닝 시즌이 의외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그 점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쪽의 얘기가 이제 오늘 밤에 20년물 입찰이 시작이 되면서 7월의 후반부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색으로 이 표시를 한 블랙아웃 기간 중에 이제 중간 정도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 밤에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7월 19일에 테슬라 기업 실적이 또 일정이 잡혀 있고, 물론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FOMC 회의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이제 점차 무게감 있는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뒤쪽에 재무부 쪽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무게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한번 보면서 국채 쪽하고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금리 인하 확률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2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이 금리 인하 확률을 정리한 다음에 지난주까지도 계속 체크를 했었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이슈별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예전에 7월 중순에 재료 나왔을 때 확률보다 별로 그렇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특히 국채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6월 30일에 나타났었던 그때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6월의 인하 확률, 내년 6월 인하 확률이 약 한 55% 정도 됐었던 그런 것보다는 좀 지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5월의 인하 확률이 76%까지 올라와 있죠. 그 당시에는 6월 확률이 가장 컸었지만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좋았었던 기록보다는 지금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금리 인하 확률이 국채시장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점차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주는 전체 시장 쪽에 주는 영향, 이것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락 이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국채시장의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개월짜리하고 2년짜리하고 10년물짜리 금리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1개월은 이제 거의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2년짜리는 계속 올라오다가 또 이제 한번 금리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안정을 찾는 모습. 이 급등락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좀 옆으로 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6월에 그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된 다음에 나타났었던 그런 옆으로 가는 그 박스권 속으로 다시 들어왔고 이제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쪽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좀 공통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년물도 급등락을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한번 선물 쪽에서 시세를 찾아본다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도 이렇게 한번 쭉 흘러내리면서 이번에 상당히 좀 위태로운 시세까지 갔었죠. 3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작년 10월의 저점까지 이제 도전을 하는, 이걸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요 박스권 안에서만 시세 흘러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제 뭐 금리 인하 확률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시장 자체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독일 10년물 국채 선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단은 정말로 이번에 위험한 흐름까지 갔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온 모습은 미국 10년물 국채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위험했었던 지역까지 갔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로존 쪽은 계속 금리 쪽에 미국보다 더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을 자꾸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지켰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제 리스크 요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 쪽이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은행 위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역은행 위기가 이제 금리 이슈로부터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제 대형은행들 실적이 나왔는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지역은행 주가들도 같이 동반해서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 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이렇게 강하게 빨간색 선이거든요. 강하게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은행 주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까만색 선은 중기 금리 ETF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금리 선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ETF로 이렇게 놓고 또 이게 금리를 여기다 엮으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반대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볼 때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ETF로 본다면은 이 국채 시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채 가격과 지역은행 주가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ETF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근데 여기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2월, 3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국채 가격 하락,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역은행이 급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고, 물론 대형은행 모건 스탠리도 악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은 상승한 폭을 반납하는 것이지 이런 지역은행처럼 새로운 신저가를 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비슷한 모습에 2월, 3월에 나타났었던 금리 흐름하고 비슷하게 6, 7월에 나타났었어요. 그 낙폭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ETF자. 근데 지역은행 주가는 5월에 저점을 치고 나서 이런 금리 흐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점차 지역은행 위기가 금리 이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채권 시세 자체도 이 금리하고 좀 별개로 이제부터는 금리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 연동해서 지역은행 자체도 주가도 이제 금리 이슈로부터 이 위기 움직임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겠다. 국채 시장은 점차 안정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이번에 위기가 시작이 되려고 한다면은 국채 쪽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위기를 점차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주가는 한번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위에가 닥스 지수고 아래가 유로스톡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미국 3대 지수를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유로스톡스나 닥스 지수가 미국 3대 지수보다 좀 더 한 발 먼저 사상 최고가 쪽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6월에는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흘러내린 다음에 정점을 친 건가 이런 지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 상승 사각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두 개 다, 유로스톡스나 닥스나. 근데 여기서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것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음봉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닥스하고 유로스톡스가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약간 봉의 모습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닥스가 올라가듯이 유로스톡스도 같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모습이죠. 물론 반대로 여기서 닥스가 음봉내고 유로스톡스 지금 음봉인데 더 이제 음봉으로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상 최고가에서부터 반전이 돼서 꺾여 내려가면서 하락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요. 이런 와중에서 7월 후반부 국채 공급 일정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옥션 데이터 오늘 20년물이 공급이 되고 내일 10년물 팁스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국채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주식시장 쪽에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들어가니까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닝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실적 일정이 테슬라가 오늘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뒤쪽으로 FOMC 회의하고 맞물리는 MS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이어받을 것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테슬라 실적이 유로존 쪽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론 유로존 장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하단을 지지한 그 은행 실적에서 상단 쪽은 이들 기업들이 이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단의 방향을 잡는 주역들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가 오늘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는 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채 시장 쪽이 이제는 금리 부담에서 좀 벗어나면서 독자적인 흐름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안정을 찾아가려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쟁률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금리는 얼마에 설정이 될 것인지 진정한 안정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국제시장 안정하고 더불어서 사상 최고가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점차 유로존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꺾이느냐 돌파하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 또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될 텐데 이번 실적에 나타나는 그 시장 반응 그 자체도 좀 봐야 되겠지만 향후 전망 항상 나오잖아요. 그 향후 전망이 만약에 이제 실적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와서 상방 쪽으로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이 안정적이어야지만 그 시세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실적 발표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실적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